그때까지도 난 내가 아는 미자와 갱수가 바람나서 살고 있다는 와이프가 다른 사람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했는데 이루기가 청첩장 준다고 만났을 때 경수와 미자랑 같이 밥 먹으면서 찍은 사진을 보여줬을 때 내 중학교 동창인 미자가 경수가 지금 같이 살고 있는 애라는 걸 확인했다. 이루기 말이 그렇게 청순하게 생겨가지고 인천 바닥이 유명할 정도로 유부남들 울리고 다녔다니 믿기지 않아. 라고 했을 만큼 미자는 여전히 예뻤고 모르는 사람이 보면 진짜 남자 손목 한번 안 잡아봤을 청순, 가련한 외모였다. 이루기한테 자세히 얘긴 안 했지만 걔는 진짜 유명했었다. 여기다 나도 자세히 말을 못하지만 언젠가 지 친구한테 원래 남의 떡이 제일 맛있다 라고 말을 했을 만큼 걔가 유부남 잘 꼬시는 거는 진짜 우리 중학교 동창들은 다 알았고 심지어 중학교 때도 매일 학교 끝나고 데리러 오는 오빠들이 바뀌고 난리도 아니었다. 그리고 난 본의 아니게 갱수와 미자 커플을 몇 달 후 이루기 결혼식에서 만나게 됐는데 네 번째 와이프는 2달 버티다가 짐 싸서 나갔고 지금은 둘이 산다고 했다. 근데 미자가 나를 보자마자 너무 반가워하면서 이루기랑 무슨 사이냐고 물었다. 같은 과 동기였다고 말하니 왠지 아쉬워하는 눈빛? 난 네가 아니란다. 근데 경수 얼굴이 좀 어딘가 많이 썩어 보였다. 나중에 들었는데 미자가 외박하는 날마다 미자 잡으러 서울, 인천 유흥가를 이잡듯이 뒤지고 다니느라 만성 수면 부족에 시달린댔다. 나랑 미자랑 아는 사이인 거 알고 경수가 미자 마음 좀 잡게 도와달라고 했지만 학교 동창일 뿐 잘 아는 사이도 아닌데다가 난 걔네랑 엮이기도 싫었고 왠지 좀 꼬숩다 싶은 생각도 들었다. 나도 몇 달 후 청첩장을 돌리기 시작하면서 저녁에 친구 지인들을 자주 만났는데 참 인천 바닥이 얼마나 좁은지 미자가 딴 남자랑 다정하게 술 마시고 있는 걸 부평에서 3번이나 봤고 그중 2번은 갱수가 나타나서 미자를 잡아갔다. 길바닥에서 둘이 싸우고 난리도 아니었다. 몇 달 후 내 결혼식 1달 전, 난 마지막 청첩장을 돌리려고 중학교 동창들을 만났다. 난 쌍춘년에 결혼을 해서 당시에 많을 땐 하루에 3개의 결혼식에 가야 할 때도 있었다. 하루에 세탕 11시, 2시, 6시. 그때 모였을 때 다들 서로 자기 청첩장 돌리느라 난리도 아니었는데 한 친구가 야, 김미자 몇 달 전에 우리 회사 입사했다. 이러는 거다. 남친이랑 같은 회사 다니다 보니 눈치가 보여서 본인이 이직했다고 하더랜다. 그래서 난 속으로 그래도 정신 차리고 잘 지내고 있구나 생각했다. 이 친구가 삼성급은 아니지만 대기업을 다니고 있었는데 그 회사에 사내 최연소 부장을 다신 30대 초반 부장이 있었댄다. 근데 이 부장님이 대학 때 후배 한 명을 3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겨우 결혼에 골인하신 분이었는데 그 와이프가 대학 졸업하자마자 바로 결혼해서 우리랑 동갑인데 애가 셋이라는 거다. 그래서 와 대단하다 막 이러고 있었는데 그 친구가 그 부장이 진짜 잘생겨서 회사에 유부남인 거 알고도 찝쩍거리는 여직원이 엄청 많았는데 성격이 워낙 칼 같고 애처가여서 다들 야 저러기 쉽지 않은데 했댄다. 근데 내 친구가 최근 회사 근처 모텔에서 점심시간에 그 부장이랑 미자가 같이 나오는 걸 봤다는 거다. 심지어 둘이 같은 부서도 아니었다. 그리고 며칠 후 퇴근길에 미자 남친이 나타나서 그 부장한테 어퍼컷을 날렸다는 거다. 아직 둘 다 회사를 나오고는 있는데 회사 분위기 진짜 살벌하다고 그러면서 심지어 그 와이프가 미자를 따로 만나서 무릎까지 꿇고 애아빠 뺏어가지 말라 빌었다는 소문도 있었다고 했다. 그날 친구들이랑 헤어지고 이루기한테 전화했더니 뭐 이미 알고 있다고 했다. 경수 새끼가 자기가 예전에 와이프들한테 몹쓸 짓 한 거 지금 다 돌려받고 있는 것 같다며 술 마시다 울었댄다. 난 이쯤 되니 미자의 마성의 매력이 궁금해지기 시작했다. 이쁘면 단가? 그리고 이루기 말로는 경수가 난 미자 없인 못 살아 라고 했다고 한다. 매일 밤 경수가 유흥가를 벌집 뒤지듯이 쏘다니며 미자를 찾아 헤맨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난 경수 찾는다며 이리저리 뛰어다니던 은주 씨 모습이 오버랩 되면서 너무 씁쓸했었다. 역시 눈에는 눈, 이에는 인가 싶기도 했다. 미자는 경수와 동거 중이었지만 자기 회사 부장님과 어떤 유명 가수의 매니저를 동시에 만났고 그 매니저는 당시 담당 가수가 정말 잘 나갔던 가수라
놀랍게도 그 가수는 지금도 방송은 뜸하지만 가끔 듣기론 여전히 콘서트 등이 매진이다. 본인도 수입이 어마어마하다 보니 미자에게 물질적으로 엄청나게 퍼졌나 보다. 친구들한테 듣기론 미자가 그 남자한테 월에 1,000만 원 단위로 용돈을 받고 있으며 걸핏하면 모임에 모피코트나 명품백을 걸치고 나타나서 심지어 자기 빤스까지 샤넬이라 자랑을 했다는 얘기도 있었다. 그래도 그때까진 경수랑 살던 집에 가끔 들어갔던 것 같은데 어느 날 경수가 퇴근 후 집에 갔더니 미자 짐이 싹 없어졌더랜다. 경수는 다음 날 미자 직장으로 찾아갔지만 이미 퇴사했다는 얘기만 전해 들었고 백방으로 미자를 찾아 헤맸지만 본인 힘으로 미자를 찾을 길이 없다는 결론에 다다르자 내게 전화를 했었다. 미자 좀 찾아도 내 가 없이는 못 산다. 야, 그냥 콱 뒤져라. 그동안 여자들 눈에서 피눈물 그렇게 뺐으면 너도 벌 받을 때 됐다. 하지만 난 미자가 어딨는지 이미 알고 있었다. 애들 말로는 그 매니저랑 결혼한다며 그 집으로 들어갔다고 하였다. 근데 듣자 하니 그 매니저가 43살인가 그렇다고 했다. 그때 우리가 28살이었는데 아무리 돈이 좋아도 43이랑 결혼을 준비하다니 난 참 할 말이 없었다. 그 후 나는 못 받았지만 미자가 청첩장을 돌렸다는 얘기가 들렸다. 그리고 결혼식 당일 대체 어떻게 알았는지 경수가 식장에 나타나서 식을 다 망쳤다는 얘기도 들렸다. 신부 입장하는데 나타나서 이 결혼 무효다. 내가 네 신랑이다. 이 지랄을 했다고 했다. 그래서 그 결혼 파토난 거야 뭐야? 내가 물었다. 그랬더니 친구들이 그 전남친이 갑자기 나타나서 이 결혼 무효다. 내가 네 신랑이다. 하고 깽판치기 시작할 때 다들 속으로 와 씨, 김미자 어릴 때부터 얼굴만 믿고 깝치더니 여기서 된통 당하는구나 했거든. 근데 갑자기 어디서 등치들 한 무리가 나타난 거야. 정말 내가 여기서 또 한 번 놀란 사실이 있었는데 미자는 마치 이 모든 걸 예상하고 있었다는 듯이 미리 경호원들 여럿을 식장 근처와 식장 내부에 하객인 듯 자연스럽게 심어 놨었댄다. 그들이 예식 시작 전부터 계속 주위를 살피다가 경수가 나타나자마자 6명이 두둥 등장해서 경수를 대롱대롱 매달고 사라졌다는 거다. 미자가 학교 다닐 때 공부도 엄청 잘하긴 했지만 진짜 늘 전교에서 10등 안엔 들었다. 그런 잔머리까지 있을 줄 몰랐던 친구들은 다들 대박이지 라며 놀랐고 예식이 끝난 후 미자가 식당 테이블마다 돌면서 인사를 하면서 아까 그놈은 자기 오랫동안 따라다니던 정신병자라고 얘기를 했다. 여튼 표면적으로 결혼식은 무사히 끝났다고 했다. 얼마 후 나도 정신없이 결혼을 했고 뉴욕에서 상견례하고 한국에서 결혼하느라 혼이 빠지게 바빴다. 그리고 바로 임신해서 또 정신줄 놓고 사느라 한동안 경수랑 미자 소식을 전혀 못 들었는데 내가 임신 5개월 때 이루기 아기 돌잔치에서 거의 폐인이 돼서 마치 인간 좀비 같은 꼬락서니를 하고 나타난 경수를 만났다. 경수가 그러더라. 미자가 한 번 더 지 눈앞에 나타나모 꽉 혀 깨물고 죽는다 했다. 그래서 겨우 숨만 쉬며 매일 견디고 있다고 했다. 참, 와이프 놓고 딴 여자들이랑 놀아나던 이갱수한테 이런 순애보적인 모습이 있었다니 오래 살고 볼 일이다 싶은 생각이 들었다. 그런데 얼마 후 미자가 이혼당했다는 소식이 들렸다. 남편이 태어날 때부터 본인이 씨 없는 수박인 걸 숨기고 결혼했는데 미자가 임신을 한 거다. 그래서 한밤중에 맨발로 집에서 쫓겨났다고 했다. 오밤중에 맨발로 쫓겨났다니 얼마나 무서웠을까 싶더라. 그것도 임신한 몸으로. 게다가 그땐 나도 임신 중이었어서 미자 뱃속에 애가 누구 애인지 그걸 떠나서 그냥 마음이 너무 아팠다. 그 후 미자 소식은 동창들도 잘 몰랐고 난 혹시나 하는 마음에 이루기한테 문자를 했었다. 그랬더니 이루기가 그 여자가 지갑은커녕 핸드폰도 못 챙기고 슬리퍼에 잠옷바람으로 쫓겨나서 아무데도 갈 데가 없으니까 외우고 있던 경수 핸폰 번호로 콜렉트콜을 걸었더래. 경수 집에서 지낸 지 한 달 정도 됐다고 들었어. 난 그래도 다행이다 싶어서 안심이 되었다. 오밤중에 길바닥에서 혼자 헤매다가 무슨 일이라도 생겼으면 어떡하나 걱정했었는데 오매불망 미자만 바라봐 주는 경수가 있어서. 근데 이루기가 갑자기 사실 경수도 지금은 씨 없는 수박이야. 라는 거다. 이건 또 뭔 소리야?
경수는 은주랑 사이에서 쌍둥이도 낳고 세컨드도 임신을 시켰었는데 은주랑 경수가 이혼을 할 때 경수 엄마가 은주한테 애들 봐서 참고 살면 안 되겠냐 물었는데 은주가 세컨드까지 임신시켜서 애 낳게 한 남자랑 못 산다고 밖에서 애만 들어올까 무섭다고 얘기를 해서 경수 엄마가 경수한테 진짜 빡이 쳐서 매형 3명 시켜서 경수를 거의 보쌈해다가 아무데나 싸지르고 다니지 말라고 정관 수술을 시켜버린 거다. 경수가 울고불고 안 한다고 했는데 경수 엄마가 그거 안 받으면 쥐도 새도 모르게 잘 때 잘라버린다고 하셨다. 울며 겨자 먹기로 수술을 받았댄다. 미자가 임신 중인 거 알고 경수는 되려 반기면서 차라리 잘 됐다. 우리가 낳아서 같이 잘 키우면 되겠다. 이랬다고 했다. 난 진짜 너무 어질어질했다. 미자는 전 남편과 혼인신고를 하기 전이었어서 서류고 뭐고 정리할 것도 없이 끝났고 경수와 미자가 강원도 어디 절에서 둘이서 한복 입고 간단히 혼례를 올렸다는 소식이 들려왔다. 그치만 난 그때도 그 애는 누구의 애일까 몹시 궁금하였다. 좋아요, 댓글, 구독 잊지 마시고 댈러스 만담꾼의 더 많은 흥미진진한 이야기를 함께하세요. 뒷이야기가 궁금하신 분들은 더보기를 눌러보세요. 놀라운 이야기들이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